부동산 시장 상황 또 하반기 전망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 거래도 많이 줄었고요. 또 시장이 좀 하향 안정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거래 절벽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지역별로 그 편차가 있긴 하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규제 제를 일부 해제했죠.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실종되면서 매매 거래가 거의 이제 줄어드는 네. 이런 상황인데 네. 매수가 줄어드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과 금리. 경제 침체인 것 같습니다. 요새 뭐 고유가 아닙니까? 네.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더욱이 이제 지난 정부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이 가격이 올라서 10억 됐잖아요. 네. 5억 됐을 때는 1, 2억, 2, 3억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에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4, 5억, 5, 6억 대출을 받아야 돼요. 10억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금리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꺾여서 한 발 물러나서 대기 수요로 남거든요.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더 한 번 또 물러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수 심리 자체가 많이 꺾인 데다가 거래 자체도 안 되고 물량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20억, 30억, 100억 있어서 척척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 빚을 일으켜서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빚을 내야 되는데 네. 이자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전반기에 한 31만 건 정도 약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15만 건 반토막 났죠. 딱 반토막이네요. 네, 네. 자, 임대차 3법 시행된 지 이제 2년 네. 돼갑니다. 네. 8월에 전세 대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그 6월 21일 날 정책을 잘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년 임기가 끝나서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그 임대 물건은 이제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이제 5% 이하로 낮추게 되는 경우에는 미래에 이제 일가구 1주택을 만약에 만들 사람들에게는 2년 거주 조건을 없앴어요. 이게 이제 2년 동안 연장돼 있는데 아마 5% 올릴 걸 5에서 10% 올릴 거고 5%안 올리는 것 때문에 2년 거주 조건이라면 아마 다주택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단지 이제 문제는 그 시장에 아직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세 월세가. 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유세가 만약에 많이 오른다면 이 그 월세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전세 시장은 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을 좀 볼까요? 네. 아파트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93.4로 이렇게 많이 좀 내려와 있고요. 네. 월세 비중은 40% 안팎 고만고만하다가 51.9%까지 많이 올라와 네. 있습니다. 역시 이런 흐름은 돌이키기 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봐요. 이제 그 지수 자체가 100이 이제 평균인데 이거보다 내려가면 위축되는 거고 그보다 올라가면 이제 주택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데요. 네. 지금 이게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장이 침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월세와 전세 비율이 작년만 해도 역전됐었어요. 작년에는 전세가 51%가 넘었고요. 네. 지금은 월세가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월세가 많아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가계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서 받는 그런 선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금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 그 비율이 월세 금액이 이 금리보다 낮아요. 그럼 월세가 더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속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돌이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한동안이라도. 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떤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좀 읽히십니까? 지난 정부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민간주도형 중서민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민간주도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가깝게 계획 경제보다 또 좀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규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웬만한 건 좀 더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시장 흐름을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흐름에 비춰봤을 때는 현 정부의 정책이 좀 합당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운이 좋은 거지요. 지난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 코로나 상태로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금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지금 자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거나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감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시점을 통해서 일부 해제해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 조치가 이제 당장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시장에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가장 큰 것이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요. 또 주택을 구입할 때 꼭 써내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내도 됩니다.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한 지역이 뭐 대구하고 대전 일부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아직도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너무 많이 그 해제하거나 또는 쉽게 해제해 버리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부만 해제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고 또 청약 경쟁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지 않아서 정부가 이건 판단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공급이 안 보인다. 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공급이 당장 눈에 보이게 입주 물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그 250만 원 플러스 알파는 5년 내 입주 물량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5년 내에 뭐 반 정도만 일어가내도 전 성공이라고 보여지고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까지를 250만으로 간다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차적으로 좀 달리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께서 8월 중순쯤에는 아마 100일 이내에 단기적, 중장기적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는 완화됐고 DSR은 일단 예정대로 강화가 됐어요. 오늘부터 1억이 넘다. 7월 1일부터 1억이 넘는 경우는 DSR 적용합니다. 자, 이제 집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가격은 뭐 타임라인과 페이먼트 라인에서 항상 우상향하면서 등락폭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이 조금 더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공급 늘어난다 그러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한번 대기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나 뭐 꼭 이전 수요 같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사철이 아닌 시기에 좀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비자들한테는 충고를 해주셨고 정책 당국에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공급을 늘리는 게 계획적, 체계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규제가 공급을 막을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말고 소위 집장사라고 하는 일반 건축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비아파트 부분도 있거든요. 빌라 같은 네, 이런 것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 완화는 공급 혁신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준다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급이 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정책을 내놓되 이것이 반시장적이거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급하는 데 걸림돌이라면 과감하게 좀 푸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부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 이걸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마무리하죠.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